우주TV에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팀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다소 타이밍이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언제나 휴가철은 다가오는 법이니만큼 휴가 때 챙겨가면 좋을 보드게임 10가지를 선별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골라본 게임들은 보드게이머즈 웹진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분께서 직접 투표를 해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는데요. 보내주신 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특성상 휴대성까지 좀 감안해서 게임을 골라보았습니다. 더불어 순위는 추천해준 투표의 순위이며 동률의 표가 나온 경우는 제가 의미로 좀 선정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10위는 스카우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스카우트가 트럼프 카드지로 나온 버전과 오잉크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두 게임 모두 휴대성도 좋고 똑같은 게임이므로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은 앞사람의 패를 더 강하게 밟는 클라이밍 카드 게임입니다. 특히 족보도 같은 숫자 혹은 이어지는 숫자 이렇게 두 가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밍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이더라도 입문용으로 너무 좋은 게임입니다. 무엇보다 이 스카우트의 매력은 본원작 카드처럼 내 핸드 안의 패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고, 더불어 카드마다 숫자가 위아래가 다르게 적혀 있어서 내가 원하는 패의 조합으로 핸드 관리를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내 차례 현재 돌고 있는 강한 패를 밟을 수가 없다면 그 카드 중 한 장을 내 패로 가져오는, 이게 말 그대로 그 스카우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패의 주인은 점수를 넣고 카드를 가져간 사람은 바로 이 순간 가져온 카드를 자신의 패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려서라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패를 밟으면 그 패 카드가 또 점수가 되고, 누군가 손패를 다 털거나 본인이 낸 패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자신에게 오면 라운드가 종료되며 남은 손패는 다 마이너스가 되는 심플한 카드 게임입니다. 다음 9위는 넥스트 스테이션 런던입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에는 또 해외의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서인지 신작 게임임에도 몇몇 분들이 이 게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휴대성도 물론 간단하고 드로우앤라이트의 동시 진행 방식이다 보니 서로 턴을 기다리는 다운타임이 짧기 때문에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4개의 색연필을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런던의 4개의 지하철 노선을 그려나가는 게임인데요. 선을 그려야 할 목적지는 바로 이번에 뽑히는 정류장 카드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정류장 카드들이 있어서 라운드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모든 정류장 카드가 다 오픈이 되고 끝날 수 있는 변수들도 존재합니다. 점수 획득 방식은 13곳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지역을 운행했는지, 한 지역 내에서 최대한 많이 운행한 정류장의 개수를 곱해서 점수를 얻게 되고요. 더불어 런던의 템스강을 몇 차례 가로질렀는지와 지도 곳곳에 있는 관광지의 개수들을 넣어 점수를 획득하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게임입니다. 노선은 한북 그리기처럼 앞, 뒤로만 이어나갈 수 있고 노선끼리 가로지를 수 없다는 그 퍼즐적 제약이 게임의 도전 정신을 더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다음 8위는 노터치 크라켄 미니입니다. 역시 휴가철에 단체로 놀러간 경우라면 마피아 게임이 빠질 수가 없죠. 특히 이 게임은 팀전으로 진행되는 역할 수행 게임인데 휴대성을 극대화시켜 본판과 큰 차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노터치 크라켄 미니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원팀은 숨겨진 보물을 다 찾아야 되고, 스켈레톤 팀은 선원팀이 정해진 시간 동안 보물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혹은 딱 한 장 들어있는 크라켄을 뽑게 되는 경우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여타의 마피아 게임들과는 다르게 4, 5인의 적은 인원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인데요. 선원과 스켈레톤 팀의 비율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터라 스켈레톤을 배정받았다면 과연 내 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유추하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은 각자 랜덤으로 5장의 카드를 분배받아 자신 앞에 뒤집어 배치하고, 현재 차례의 플레이어가 카드의 주인의 호객 행위의 말을 듣고 뒤집어진 카드 중 한 장을 고르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카드는 중앙의 대결에 펼쳐서 모아주게 되는데요. 정해진 인원수에 맞는 보물을 뽑으면 선원팀이 승리하고, 그게 아니면 다시 선택된 카드의 주인이 또 새롭게 카드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켈레톤인 경우는 자신이 크라켄 카드를 갖고 있다면 마치 선원인 것처럼 보물 카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속여서 상대에게 크라켄 카드를 뽑게 하는 꿀재미가 담긴 게임입니다. 다음 7위는 나나입니다. 일본 학생 디자이너가 만든 귀여운 카드 게임인데요. 제목에 나나는 일본어로 숫자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7이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선 각자 카드를 나눠받고 나눠받은 카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인원수에 맞게 중앙에 카드를 뒤집어서 배치해두면 준비는 끝나고요. 목표는 같은 숫자 3장을 찾으면 도전 성공이라고 해서 해당 카드 덱을 이렇게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개의 덱을 얻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만약 2개의 덱이더라도 그 덱의 숫자 합이나 차가 7이 된다면 그것도 승리 조건이 되고요. 혹은 숫자 7카드를 3장 얻으면 그 또한 게임을 즉시 승리하기 때문에 지고 있더라도 일발 역전의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도전하는 방법은 자신의 손패를 내려놓거나 혹은 상대에게 손패를 내려놓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손패 중 가장 낮은 숫자거나 혹은 높은 숫자만 요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세팅 시 깔아둔 중앙의 카드는 아무거나 열어도 되지만 도전하다가 하나라도 다른 숫자가 나올 경우는 실패하게 되고 다음 사람에게 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12까지의 숫자가 있어서 처음엔 당연히 낮은 수와 높은 수의 덱이 쌓여가다가 게임이 흐를수록 덱의 조합으로 7을 노려 도전하려는 재미가 쏠쏠하게 됩니다. 쉬운 게임이지만 의외로 기억력도 상당히 필요한 게임이므로 심플한 카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려봅니다.
다음 6위는 잭슨 인트입니다. 보난자 그리고 로보 77과 함께 카드 게임으로는 거의 어르신 3인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카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에서 104까지의 숫자가 적힌 소카드를 나눠봤고 모든 사람들이 매 턴마다 그중 한 장만 뒤집어 내려놓아 동시에 공개를 하는데요. 이때 내려놓은 모든 사람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를 중앙 4곳의 카드열의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부착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어떤 카드가 한 카드 열의 6번째 카드에 부착이 되는 순간 기존에 펼쳐졌던 카드 5장을 모두 6번째 카드를 낸 주인이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해당 카드 위쪽에 보면 소 머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소 머리의 개수가 즉 벌점이 됩니다. 즉 최대한 6번째 카드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나만 아니면 되시게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게임인데요. 낮은 수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과 오름차순으로 부착할 수 없다면 어떤 줄이든지 골라서 먹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룰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예측을 해서 카드를 내도 신기하게 카드를 먹게 되는 신통방통한 매력적인 카드 게임입니다. 다음 5위는 종이와 바다입니다. 이번 리스트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게임임에도 많은 분들이 꼽아주신 게임인데요. 아무래도 여름휴가 특성상 바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관련된 일러스트를 종이접기로 표현한 것과 같이 마음은 편해지는 색감이 인상적인 게임인데요. 하지만 실제 게임은 보여지는 편안함과는 다른 매콤함과 짜릿함이 잘 묻어난 고수동 느낌의 게임입니다. 누구라도 인원수에 맞게 목표 점수를 먼저 획득하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이때 점수는 각 카드별로 셋 콜렉션을 모아야 점수가 되는 게 기본이고 이런 카드들을 매 턴마다 한 장씩 획득하다가 실점을 나게 되면 스톱을 할 건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즉 마지막 기회를 외친다면 상대들에게 한 턴씩 더 기회를 주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긴다면 기본 점수 외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중 가장 많은 색상의 카드 점수만큼 점수를 먹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마지막 기회를 외쳤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점수보다 높게 나온다면 자신은 점수는커녕 색상 점수만 먹게 되는 페널티도 존재해서 막상 게임을 하게 되면 긴장감이 상당한 게임입니다. 똑같은 페어를 모아서 능력을 사용하는 카드들도 있고 카드의 기능과는 별도로 카드마다 색상들이 나뉘어 있어서 한 종류의 색상 점수를 주는 희귀 카드인 이너 카드들도 담겨 있어서 2인에서 3인이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카드 게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위는 탑10TV입니다. 앞선 게임들이 휴가철에 가서 고수도 외치듯 카드를 이용한 패돌리기 게임이었다면 이 게임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파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 팀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1에서 10까지 적힌 순위 카드를 무작위로 받고 문제 출제자는 문제 카드 중 한 장을 뽑아 읽습니다. 그럼 그에 해당하는 정도를 자신이 뽑은 순위 카드에 걸맞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자신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라는 게 문제라면 1카드를 뽑은 사람은 가장 밋밋한 액션을 보여주면 되고 10카드를 뽑은 사람은 가장 오바스러운 기쁜 액션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게임의 진가는 바로 애매한 숫자들입니다. 과연 4, 5, 6 카드를 뽑은 사람들의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이며 문제 출제자는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 순서대로 지목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 정말 쉬운 게임이지만 기발한 게임입니다. 특히 내가 10을 뽑았는데 앞사람이 굉장히 오버스럽게 연출했을 때의 당혹감이란 즐겨보신 분들만 느낄 수가 있죠. MBTI의 성향이 이 성향의 사람들끼리 한다면 세상 무너져도 즐거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낀 아이들은 고통받겠지만 말이죠. 다음 3위는 스컬킹입니다. 역시 여름휴가의 바다, 그러면 해적 뭐 이런 식으로 연상작용이 되는 건지 저도 여름에 유난히 찾게 되는 게임입니다. 클라이밍과 비딩이 절묘하게 잘 섞인 트릭테이킹 게임인데요. 총 10라운드 동안 진행되는데 라운드의 수가 각자 나눠받는 카드의 장수입니다. 즉 처음 1라운드는 한 장씩 나눠받아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각자 몇 번을 승리할 것인지를 손가락을 통해서 비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승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0비딩도 가능한데요. 자신이 맞춘 트릭만큼 트릭 수당 20점을 얻는 반면 0비딩은 라운드 수에 비례해 10점을 얻기 때문에 후반에 0비딩으로 승리할 경우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트릭테이킹 게임이니만큼 선 플레이어가 낸 카드 색상의 리두스토를 따라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게 되고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그 차이만큼 마이너스 점수를 얻기도 합니다. 카드의 종류는 3개의 기본 색상 카드와 강력한 검정 카드 및 4장의 특수 카드와 한 종류의 백기 카드로 나뉘어서 처음에 게임한다면 제법 헷갈릴 수도 있는 터라 진입 장벽이 제법 있는 게임이지만 워낙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서 몇 판만 즐겨보시면 요호호 하고 외치는 중독성에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스컬킹만 찾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2위는 영리한 여우입니다. 이 게임이 당연히 여러 명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솔풀 혹은 많아야 2인 정도가 즐기기 좋은 터라 혼자 휴식을 취하러 여행을 가든지 혹은 커플 휴가를 떠난다면 챙기면 좋을 것 같은 게임입니다. 6가지 색상의 주사위를 던지고 원하는 주사위를 골라서 그에 걸맞게 시트에 체크해 나가는 방식의 2018년에 출시된 롤앤라이트 게임인데요. 주사위를 던지고 시트를 체크하는 게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앱이나 웹으로도 즐길 수 있고요. 분명 훨씬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음에도 이게 그 장점인지 단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
각자 점수를 확보해 나가는 방식이 저마다 다른 터라 자신이 선호하는 테크 위주로 가기도 하는데 제법 게임이 출시된 지 시간이 흘러서 나름 고득점의 노하우들이 공유되고 있고 고인물들 사이에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주사위 운빨로 결정되는 것이 좀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딱 한 판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여러 번 매회차 즐길 수 있기도 하고 점수를 얻어가는 과정 자체가 재밌는 게임인 터라 하이스코어 방식의 롤앤라이트 방식을 좋아한다면 추천드려봅니다. 약간 룰을 개선하고 밸런스를 다 잡은 영리한 여우 2도 있기 때문에 영리한 여우를 질리게 즐기셨다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2를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슈가철에 가져가야 할 게임 1위는 바로 다이무티입니다. 또무티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고전 클라이밍 게임입니다. 숫자 1에서 12까지의 계급을 나타내는 카드가 있는데 재미난 점은 해당 숫자만큼 카드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즉 숫자 1의 카드는 단 한 장만 들어있고 숫자 12의 카드는 12장이 들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마다 카드를 골고루 섞어서 나눠갖고 돌아가면서 카드를 내려놓게 되는데 같은 숫자라면 여러 장 붙여낼 수가 있고 내려놓는 카드 장수가 많을수록 강력하며 장수가 똑같다면 숫자가 더 낮을수록 강력한 셈입니다. 즉 숫자 1은 단일로서는 최강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붙여낼 수 있는 카드가 없고 숫자 12는 가장 약한 수의 카드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수를 붙여낼 수 있는 셈이죠. 더불어 어떤 카드든지 붙여낼 수 있는 조커 카드도 2장이 들어가 있고요. 승리는 가장 먼저 손패를 내려놓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때 1등이 결정되었더라도 게임은 꼴등이 결정될 때까지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게임의 참맛인 서열에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은 왕이 되고 그 옆에 순서대로 둘러앉게 되는데 게임의 번외격으로 높은 계급이 낮은 계급을 시키는 깨알 꽁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패를 섞을 때도 계급 낮은 사람이 섞는다든지 물을 날라와라 한다든지 그런 팀마다 다른 상황들도 발생하고 심지어 실제 게임에도 가장 꼴등인 노예는 자신의 패 중 가장 좋은 거 2장을 왕한테 바쳐야 된다는 그 인정사정 없는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인생이란 원래 불공평한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누구와도 즐겨도 몰입할 수 있는 재미난 카드 게임입니다. 이상 휴가 갈 때 챙기면 좋을 보드게임 탑 10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은 끝나가지만 그럼에도 언제든지 떠나고자 한다면 위에서 소개한 게임들을 챙겨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 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빠!